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와서 살아서 중학교 때는 고모 댁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때는 오빠랑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엄청 공포스러웠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매우 좋아서 부모님의 기대가 높아진 상태였다가 비평준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바닥을 쳤는데 부모님은 그냥 잘하고 있지 하고 믿어주시고 실상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상태로 3년을 가다가 수능에서 뽀록나고 말았죠. 자유로움이라기보다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조금 일찍 파악해서 따라가기 힘들면 학원을 다닌다거나 도움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혼자 끌어안으려고 했다가 방법을 못 찾고 엎어진 스타일입니다. 제 스스로는 성적에 욕심이 있는 편이었는데도 혼자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그 당시엔 정말 작은 일로도 자신감을 확 잃어서 도무지 잘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중언부언했지만 때로는 마음이 여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성적표를 안 보여준다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하시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지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중간 점검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 드려봅니다. 이 글을 제 카페 회원이신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귀한 경험 나눠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요. 정말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아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엄마가 지혜롭게 아이와 대화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이면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랑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어른과 대화를 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빠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특수한 학교에 가는 경우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혹은 기숙사에 살면서 부모랑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중학교는 생각보다 되게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 곁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학업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이런저런 실험을 해가면서 익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좌충우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 인생을 먼저 산 그리고 학창생활을 먼저 겪은 부모님이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안내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저는 이 중학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중고등학교 아들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아들 성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 성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로 영어 환경을 만들었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독서 습관 잡고 또 날마다 글쓰기를 시켰던 이유도 학창시절 그 12년이라는 학창시절에 효과적으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바탕을 깔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건데 성적에 관심이 없으려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일단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이한테 혼을 내거나 뭐 아이를 잡거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미 나온 성적에 대해서 뭐라고 혼내거나 기분 상하는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한 편이에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처음 내신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를 볼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에 따라서 얘기하는 버전이 달라지는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임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걸 임원을 신나서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솔직히 얻는 것이 많습니다. 반장이라는 감투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우선 그 반에서 반을 대표하는 어떤 리더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꽤나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한 편이고 그 반의 리더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 발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수업 태도도 늘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숙제도 더 성실하게 해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거저 얻는 그런 이득이 많고요. 아이가 그런 임원을 좋아한다면. 그런데 저희 둘째처럼 임원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반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거나 뭐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더 집에서 엄마가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너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셔야 되고 아이의 자존감이 이제 가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키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둘째랑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요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눈 편이에요.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선생님의 카리스마는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실력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학생의 카리스마는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또 시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고 그것을 잘 해낸 아이들에게 파워가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좀 억울한 노릇이지만 똑같이 떠들어도 성적이 바닥이거나 아니면 항상 숙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선생님한테 이제 혼을 많이 난 그런 학생들은 더 많이 깨지죠. 하지만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숙제도 성실하게 해온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같은 장난을 치고 똑같이 떠들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오늘 조금 흥분했나 보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니네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탑 원이 누구야? 걔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식의 반응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걔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한번 잘 관찰해봐.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알아요. 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누리는 이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 나중에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막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 준비 기간에도 꽤 알차게 시간을 쓰는 편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또 뭘 느꼈냐면 아, 참 아이들은 다양하다. 저는 저희 첫째랑 둘째 제 배에서 나온 아이인데 너무 다른 그 첫째랑 둘째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진짜 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은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말라 죽는 꽃이 있죠. 하지만 어떤 꽃은 날마다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건 엄마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엄마는 아이와 물리적으로 함께한 시간이 확보돼야 되고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낯빛을 살피고 목소리, 말투를 살피고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나?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걸 아주 예민하게 캐치하는 그런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캐치했으면 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눠야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하자 그러면 애들이 하던 대로 해. 엄마가 언제 나한테 관심 있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말을 걸어? 이러니까 이런 어색한 대화가 오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카페 회원분의 댓글을 보면서 아,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건 이럴 수 있지만 저런 경우도 있는데 그 얘기 꼭 나누고 싶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유될수록 좀 더 지혜롭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